네, 이 최근 정부가 원격 수업에 맞는 디지털 교육 환경을 만들고 또 학교 건물도 친환경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학교에서 비대면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후에도 각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그린 스마트 미래의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자,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공익법률원 설립준비위원회 이승진 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요즘 한국판 뉴딜 사업이 굉장히 화제인데요. 네, 그렇죠. 그린 스마트 미래의 학교 계획도 이 사업의 이 일환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이 저탄소 제로 에너지를 지향하는 그린 학교, 또 첨단 정보 통신 기술, 이제 ICT라고 줄여서 이야기하는데, ICT 기반 스마트 교실, 또 학생 중심 공간 혁신, 또 지역 사회를 연결하는 그 사회 간접 자본, 학교 시설 복합화 등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진행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정부가 이 네 가지 원칙을 갖고 학교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갈 텐데요. 혹시 이와 비슷한 그런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네네. 이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먼저 시행한 학교가 있는데요. 서울의 그 공항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네. 이 학교가 한 30년 동안 사용했던 학교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을 때 이 태양광과 지열을 활용해서 전기 생산 설비를 마련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두 달 동안 이제 학교의 전기 요금이 매달 150만 원이 절약되고 또 학교 환경도 그만큼씩 쾌적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왜냐하면 이 지열로 이 냉방 장치를 가동하기 때문에 일반 전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쾌적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결국 이 새로 짓는 학교 건물의 이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대폭 늘린다. 이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교육부는 2025년까지 5년간 학교 건물 2,800여 곳을 친환경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전체 학교 시설의 약 20%가 지은 지 한 40년이 넘은 노후 건물이고 이 가운데 절반을 새 공간으로 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우선은 5년 동안 학교 시설을 먼저 개선하고 이후 2026년부터는 2단계 사업으로 학교 교실을 혁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태양광이나 지열처럼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학교 건물을 짓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효과들이 또 동시에 나타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실행하며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요. 이 석유와 석탄처럼 이 화석 에너지를 태양광과 같은 이제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바꾸면 에너지 자립을 앞당길 수 있고 또 황사를 포함해서 미세먼지로 학교 교실 공기가 오염되기가 쉬운데요. 학교에서 생산된 에너지로 냉난방기라든가 공기청정기 등을 가동시키면 이 학생들의 건강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학생들이 이 태양광 발전이나 지열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눈으로 보면서 이 그린 뉴딜 사업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고 또 그린 뉴딜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생활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학교 시설을 이렇게 바꿔 나가면서 발생하는 여러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또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네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는 아무래도 이 온라인 교육 여기에 대한 또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네,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학교에 이제 등교하지 못했었는데요. 한국 학생들도 몇 달 동안 이제 학교에 제대로 이제 출석하기 어려웠잖아요. 네. 초등학교나 중학교 또 고등학교 학생들은 아쉬운 대로 집에서 교육방송이 제공한 온라인 강좌를 듣는다든가 교사들이 제작한 온라인 강좌를 수강할 수 있었지만 일부 학교만 온라인 교육에 적합한 이 스튜디오를 갖추었을 뿐 이 대부분의 학교는 스튜디오가 없거나 있더라도 충분한 용량을 갖추지 못했던 게 현실입니다. 네.
이것 때문에 또 일선 학교에서 또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이 교사들이 뭐 집이나 교실에 있는 컴퓨터에 뭐 카메라를 설치해서 동영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네네. 줌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실시간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아무래도 설비도 부족하고 또 동영상 강의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개선 방안을 좀 내놓은 게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교육부가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 22만 개 교실에 이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이 노후한 이 PC와 노트북 20만 대를 교체하는 한편 이 교육용 태블릿도 24만 대를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향후에는 신촌 학교에 이 전자칠판이나 빔 프로젝트 같이 이 첨단 과학 기술 장비를 활용한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스마트 교실도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고려해서 또 이 놀이학습 교실 같이 이 여러 형태의 이 교실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모든 교실을 뭐 일시에 스마트 교실로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차츰차츰 이렇게 바꿔나가면 이 비대면 학습이나 온라인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이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 아무래도 연령대도 높으신 교사분들이나 이런 장비 활용이 또 익숙치 않은 교사들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게다가 이 교사 혼자서 이 모든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또 가동한다는 게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이 뭔가 공동으로 이 여러 학교 학생들이나 동시에 이렇게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봐도 이렇게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교육부가 여러 학교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공동 온라인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또 과목 간에도 이 융합 수업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이 학교 교육은 특정 교사가 교실에서 학생들과 대면해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표준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온라인 강좌는 보충적인 방법으로 이제 활용이 됐는데, 그동안 이제 교육방송이나 사교육기관은 온라인 강좌를 많이 개발을 해서 학습자가 편리한 장소와 시간에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바꿔 나갔습니다만, 그리고 또 학생들은 또 그만큼 온라인 교육에 익숙해져 있기도 하고요. 근데 오히려 학교나 교육청은 이 추세를 좀 따라가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 뭐 기존 학교나 뭐 교육청 같은 공공기관들은 아무래도 온라인 교육에서 좀 많이 뒤처져 있고, 또 이제 학교도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동시에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공동 온라인 교육 과정을 좀 새롭게 개발을 하겠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 전국의 모든 학교가 이 표준화된 교육 과정을 개별 교사가 각각 시행하는 방식을 넘어서 다수의 여러 명의 교사들이 협력해서 온라인 교육 과정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지금 정부 발표대로라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과 같이 이 개별 과목의 경계를 넘어서 수학과 과학의 융합 혹은 국어와 사회의 융합과 같은 방식으로 가르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공이 다른 교사들이 함께 협업을 하거나 아니면 교사와 또 학생이 좀 창의적으로 학습을 하는 그런 융합 뭐 수업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교실에서 이 교사와 학생이 같은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 함께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으로 온라인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학교가 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이용하는 시설이다. 뭐 이런 인식이 큰데, 이 운동장에서 뭐 축구나 체육대회도 하고 또 체육관을 또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이 이용하기도 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 학교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지을 때 이 학생뿐만 아니라 이 지역 주민에게 보다 도움이 되는 설비를 갖추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도 이 대표적인 시설이 주차장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정부도
이 새 학교를 지을 때는 학교 건물이나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넓게 설치하는 방안을 근데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뭐 시설뿐만 아니라 이 학교 도서관이나 공연장 뭐 이런 걸 활용했으면 음, 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좀 네네. 어떤가요? 우리 정부도 이제 학교에 있는 도서관이나 또 공연장, 또 실내 체육관, 또 평생학습 공간을 학교 내에 이제 두고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지금 구상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함께 등교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분들이 아이와 함께 등교해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동안 본인은 도서관이나 공연장에서 학습을 하거나 문화활동을 하다가 아이와 함께 학교할 수 있다면 이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지역사회가 서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거점이 이제 학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러한 지역사회를 최근에는 이 커뮤니티 리빙이라는 용어로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커뮤니티 리빙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학교가 이 또 지역의 사랑방 역할을 또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밖에 뭐 예상되는 또 기대가 되는 효과들이 또 있을까요? 네, 우선 이 친환경 스마트 학교 설치에 5년 동안 18조 5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이야기는 결국 연인원 15만 명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도 19만 이산화탄소톤이라고 하는데 어떤 19만 톤 정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좀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사업을 통해서 이 21세기 교사가 21세기 학생을 21세기 세기형 이 교실에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울산공익법률원 설립준비위원회 이승진 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